자, 우선 1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11번 문제는 경기요구 기출 문제죠. 네, 자, fx가 어떻게 돼 있냐 했더니 x 3승 빼기 3a 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구간 내에서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ma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ma 그래프 개형을 그리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최대값을 ma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절대값 fx거든요. 그냥 fx가 아니고. 원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양끝점 아니면 양끝점 아니면 극대값하고 관련이 돼 있죠. 극소값은 상관이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풀어볼까라고 했었는데, 자, 우선은 좀 쉽게 고구마 사이다니까 좀 쉽게 조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y가 1라인이고요. 네. y가 1라인인데 우선 a가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되겠죠? a가 0, 양수라고 했는데 우선은 자, a가 지금 양수라고 했는데 0부터 조금 갈게요. 0이면은 요렇게 x3승 더하기 1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근데 얘가 조금 더 올라가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겁니까? 예, 조금 더 올라갔어요. 여기가 조금 더 올라갔고 요렇게 조금 올라갔어요. a 값이.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 최대값이 어떤 부분이 되겠느냐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1 찍히는 부분이 아마 최대값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 순간 여기에 극대값이랑 1값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이후로는 이 극대값 부분에서 될 것 같아요. 자, 그래프를 갖다가 조금 볼게요. 자, 이게 a가 조금 더 커져서 이렇게 돼버리면,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1은 여기쯤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a가, 자, 미분을 해보게 되면은 뿔마 2에서 극대극소니까요. 네, 그럼 여기가 1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쯤 있겠죠? 맞죠? 네, 여기랑이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은 값이 최대값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반전이 하나 있는 게, 자, 이게 a 값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은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훅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a겠지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최대값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 A 가지고 조금씩 움직여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풀이가 제공이 됐나 모르겠는데 풀이가 굉장히 많이 복잡하거든요. 네. 요렇게 좀 변화로 보시면 금방금방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옮겨 볼게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0이고 이게 언제까지가 되겠느냐를 갖기 위해서 우선은 제가 3개 값을 갖다가 좀 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떤 값을 구할 거냐면 f1의 값을 좀 구할게요. 자, f1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이게 얼마가 되죠? 2 빼기 3a의 제곱이에요. 자, 물론 우리가 구하는 건 절대값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fa, 마이너스 a 값을 좀 넣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a 값이 뭔가 관련이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a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1한 다음에, 자,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a 3승에 마이너스 3a 3승이 되니까, 거기다 빼기가 되니까 2a 제곱이 될 겁니다. 네. 2a 3승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2a 3승이기 때문에 무조건 또 양수 값이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절대값 안 씌워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fa라고 하는 값도 필요할 것 같아서, 자, fa라고 하는 값도 필요할 것 같아서, 자, 이게 fa를 갖다가 필요가 없나요? 네, fa는 필요 없겠네요. f-1을 갖다가 한번 구해볼게요. 자, f-1은 얼마죠? f-1은 역시 3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fa는 왜 필요가 없냐면 여기거나
자, 어디죠? 여기거나 여기거든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FA는 안 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요것만 넣어봐도 대충 이제 절대값 씌워서 이제 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 그래서 우선은 A가 0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0부터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가 1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 될까요? 생각해 주시면 여기의 높이랑 1 집어넣은 거랑 높이가 같을 때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해놨던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은 값을 갖다가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자, 얘랑 얘랑이 같을 텐데 잠시만요. 자, 여기 1을 집어넣은 값이랑 요 놈이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요거니까 요거 같다라고 놓으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이제 이건 절대값을 씌워야 되나요? 자, 0에서 값인 거니까 이게 양수가 맞으니까 그대로. 그 다음에 요 녀석은 그대로. 그러면은 같다라고 놓고 풀면은 5a의 제곱이 1? 자, 요 놈과 요 놈이 2차식이고 3차식이네요. 그래서 만족해주는 a 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자, 집어넣고 풀어야 되는데, 네, 자, 같은 차도가 아니죠. 네, 2분의 1까지는 누구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아직까지는 더 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2 빼기 3a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2분의 1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죠. 자,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면은, 얘랑 얘랑 또 같아지는 값까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1이겠죠? 네, 그래서 1까지. 자, 그리고 얘가 참고로 이건 1에 더 접해요. 네, 자, 아까 지적도 해주셨는데, 자, 그래서 1보다 크게 되면은 이번에는 누구다? 요 녀석이 지금 이제 최대값이 된다예요. 자, 어차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더 크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구간이 마이너스 1이라서요. 요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 최대값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 뒤에 해설지에 있는 그림이 지금 이제 여기서 여기가 지금 접해야 되거든요. 이래서 미분계수가 같고 만나기 때문에 그림이 조금 잘못 그려졌다. 자, 요것만 그림으로 옮기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오늘 한 거 중에서, 할 거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계열이었습니다. 자, 1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똑같이 이제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를 얘기를 하는 문제이지만 12번 문제는 조금 더 쉽습니다. 네, 조금 더 쉬워요. 자, x에서부터 t가 누구? 자, x 플러스 1까지. 구간의 길이가 1이에요. 자, 여기서 정의된 함수 ft. 자, 2t의 3승 빼기 9t의 제곱 더하기 12t 빼기 2의 최대값을 gt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는 구간이 뿔마 1 여기 나와 있었고, 얘는 x에서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고구마 사이다 저번 거부터 하셨던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텐데, 미분을 해서 우선 극대극소가 되는 놈을 찾아요. 그러면 6t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0이니까 1, 3에서 극대극소가 된다라는 건 금방 구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제가 그린 그래프는 FT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가 T가 1이고, 여기가 2에서 이렇게 꺾임이 발생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근데 이제 들어가는 게 이게 X 플러스 1, X일 수도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문제는 좀 바뀌어 나오니까. X에서부터 X 플러스 1 사이에서 최대값을 갱신하는 건데, 자, 이게 어디까지 가나요? 네, T가 0, 이게 지금 이제 요 녀석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x에서부터 x 플러스 1인데 이 x 값이 얼마가 될 때, 자, x 값이 0이 될 때, 그럼 0에서 1 사이 값에서의 최대값은 그대로 요게 0보다 작을 때는 요 놈을 그래프를 갖다가 1만큼 밀어서 계속 갖고 가다가, 자, 요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얘가 조금 넘어가면 어쨌든 요 구간에서는 얘가 최대란 말이죠. 어디 구간까지? 1까지는 요렇게 가겠다, 이 뜻입니다. 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요 1 구간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이제는 그냥 fx의 그래프를 계속 이렇게 가고 가다가, 자, 언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1이 되는 순간 x랑 x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누구? x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값이 다시 최대값으로 갱신이 되니까 이렇게 꺾이면서 저희가 그린 GT의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뭐를 찾아주셔야 되냐면 이거를 찾아야겠네요. 여기가 차이가 1 나올 때, 즉 여기가 x, 여기가 x 플러스 1, x랑 x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 요 값이 같게 되는 값을 좀 찾아주셔야 되겠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만 꺾이고 미분 불가능하겠죠? 여기가 음이고 여기가 양이니까요. 네, 요렇게 된다라는 거고, 요거 가지고 다 푸실 수 있을 건데 0에서 1까지 상수함수 맞고요. x는 모든 놈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꺾였으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맞는지를 물어봤는데 여기가 이 x값이 이제 극소값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극소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되는데 x 플러스 1에서 x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뺀 값들을 한 번에 계산하면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x 플러스 1에서 x를 갖다가 집어넣고 합차로 빼게 되면 뭐 2x 플러스 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2에 x 플러스 1에서 x 빼봐야 그냥 12 낼 거고, 2에서 2 빠지면 0 되니까 요 놈이 fx 플러스 1 빼기 fx가 같게 된다. 즉 0이 되는 x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신 다음에 근의 공식 집어넣고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도형 원뿔 어쩌기 접하는 또 원뿔 원기둥 어쩌저쩌고 문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많이 봐서 제가 이제 9 문제로 조금 한번 가져와 왔어요. 자, 여기 지금 9고요. 원이 아닙니다. 9예요. 네. 자, 9인데 입체적으로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 뜻입니다. 네. 9예요. 자, 근데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10짜리 9라고 했는데 여기에 누가 접한다? 원기둥이 접한다. 원기둥을 그려도 되는데 그냥 2D화 시켜서 그리면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되겠죠. 근데 이제 9에 외접하는 원기둥 중에서 부피가 가장 최대인 원기둥을 갖다가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 10으로 고정이 될 건데, 요 녀석을 미지수 잡을 거냐, 요 녀석을 미지수 잡을 거냐 싸움이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요 녀석을 미지수로 잡을 거예요. 이유는 어차피 요 녀석이 루트 100 빼기 x제곱이긴 하나, 원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 r 제곱의 h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제곱으로 벗겨질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식을 갖다가 vx라고 한번 해보면 파이 r 제곱 h죠. 네, h가 2x입니다. 그럼 이건 요거의 최대지도가 요놈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 함수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모양. 자, 됐죠? 네, 참수함수가 음수인 모양인데 뿔맛 10에서 근을 가지니까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되죠? 네. 네, 자, 여기가 무한대 이렇게 찍찍찍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0, 0, 10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게 대칭이니까 여기가 1대 루트 3인 걸 이용하면 여기 값은 10을 루트 3으로 나눈 값, 여기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대 루트 3입니다. 대칭점인 경우에. 자, 1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문제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있는 두 문제를 꼽으라 그러면 14번이 뽑히는데, 아까 11번 문제랑, 자, 14번이 뽑히는 이유가 계산이 조금 더러워서, 이제 그 이유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학생들한테 시켜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이게 잘 해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갖다가 조금 변형한 거라서 뭐 선생님들이야 조금 이제 보시다 보면은 경험이 있겠지만, 네, 아이들 처음 보면 좀 잘 못 푸는 문제 계열입니다. 자, 1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fx가 ax의 3승이고요.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1배의 x의 제곱 더하기 2ak 그리고 마이너스 3a 가로쳐 묶고 x 마이너스 2a. 자, 요 fx라고 하는 놈이 뭐라고 돼 있다라는 겁니까? 자,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이 있더라예요. 자, 근데 딱 a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a로 묶고 싶게 생겼으나 미지수가 k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저주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우선은 a 값에 관계없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a로 묶어내는 것밖에 없죠, 사실. 자, 그래서 이게 2k 빼기 3x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로쳐 묶어놓고, 자, 그 다음에 얼마를 해주시면 된다? 남은 놈 a하고 묶이지 않는 유일한 새끼.
자, 여기서 x제곱 하나 나옵니다. 네. 자, 그럼 이게 a 값에 관계없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님은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맞죠? 그럼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x제곱 값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은 어떤 t를 집어넣었을 때 t제곱을 갖다가 지나는, 즉 y = x제곱 위에 있는 점들 중에 어느 한 점이다 라는 거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를 갖다가 볼 건데, 이때 이 점에서 접선을 갖다가 fx에다가 또 접선을 그어요. fx가 지나는 fx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그 점에서의 곡선 y = fx에 대한 접선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할 때. 자, 이렇게 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어떤 그 점이 이제 t,ft라고 했을 때, 이 t,ft라고 했을 때, 적어도 그 점에서의 fx에 대한 접선이에요. 그냥 fx에 대한 접선 구하라는 소리 이렇게 말을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자, y는 뭐예요? 네, f'(t), x 빼기 t, ft 아일랜드, 여기서 갈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ft를 갖다가 또 열심히 또 여기다가 미분한 다음에 t를 집어넣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역시 또 뭐예요? 또 a 값에 관계없이네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미분한 다음에 t 집어넣지 말고요. 제발 여기다가 t를 갖다가 미분한 다음에 t를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3t의 제곱 마이너스 2kt, 그 다음에 2k 마이너스 3, 그리고 네, 자, 그리고 a로 묶여버리죠. 자, 요게 a 묶입니다. 네, a 묶이죠.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이거 미분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기울기가 와 이리 복잡하노 이렇게 되죠. 네, 이게 2t예요. 2t. 자, 이게 기울기예요. 현재. 네. 근데 이거에다가 짱 x 빼기 t 한 다음에 ft 요렇게 들어간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뭐라는 거죠? fx에 대한 접선이 a 값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a 값에 관계없이 또 a 값에 관계없어. 자, 그럼 이게 얼마다? 이게 0이다 이 뜻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것도 결국 이제 t를 집어넣을 거니까 t에 관한 식이고요. 이것도 t에 관한 식이거든요. 이제 근데 동시에 만족해주는 그 t 값이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t로 t 삼성 빼기 k t제곱 더하기 2k 빼기 3t 빼기 2 = 0과 얘는 공통근을 가진다 이 뜻입니다. 네. 네. 이해되셨죠? 네. 계산이 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여기 t를 집어넣고 이제 인수분해가 미지수가 있을 때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이 문제로 다 고민을 하실 텐데, 자, 요거는 지금 보니까 2를 집어넣게 되면 0이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요 녀석을 갖다가 0이 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 t를 집어넣고 인수분해,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는 나머지 거 개수를 짜맞추는 형식으로 인수분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2 빼기 kt, 그 다음에 더하기 1 = 0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뭐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될까요? 안 될까요? 해보면 안 되면 안 풀리겠죠? 뭐, 그죠? 네. 될 겁니다. 네. 1 집어넣으면 0 되는지 하긴 오케이. 자, 그래서 t 빼기 1, 1 집어넣고 0인 거니까 개수 짜맞춰서 3t 빼기 2k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거랑 겹치는 근이 있어야 되는데 답에는 영향이 상관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제 해설지를 보니까 고려를 안 한 게 있더라고요. 자, 우선 공통근이라면 얘가 공통근이어도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거의 근이 얘랑 겹쳐도 되고요. 맞죠? 그리고 이걸 빼먹었어요. 얘의 근이랑 얘의 근이랑 겹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기다 1 집어넣고 0 되는 그때 k 값,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분의 2k 빼기 3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0 되는 그때 k 값 두 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2를 갖다가 집어넣고 0 되는 k 값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세 개, 총 3개가 나올 건데 그 3개 하나 겹쳐서, 네, 그래서 3개가 나올 건데 그때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되셨죠? 네, 자, 계산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문제는 차곡차곡 하면 어렵지 않아요. 네. 자, 1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5번 문제 볼게요. 자, 함수 fx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주는 자연수 a의 최대값. 자연수 a. 이것도 문제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다행히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fx의 그림을 못 그리진 않아요. x제곱으로 묶으면은 뭐 근도 나오고 뭐 어떤 등등 금방 나올 겁니다.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칩시다. 자, 미분을 하게 되면 3x제곱 더하기 6x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극대하고 극소가 되는 값을 갖다가 찾으시면 마이너스 2하고 0에서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하면서 이제 걸리고요. 자, 요게 이제 이렇게 x축 그림 필요 없는데, 자, 그려주시면, 자, 여기가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3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접선을 긋습니까? 네, 마이너스 4 라인업 x가 마이너스 4 라인. 여기 위에 있는 점, 여기 마이너스 4,a에서 접선을 찍찍찍 그었을 때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다 예요. 그쵸?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고 기울기 곱이 양수네요. 자, 가지고 있는 답지를 보면 또 기울기를 다 구해서 곱해서 양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여기가 변곡점이라 그러고 변곡 접선이라 그럽니다. 여기가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가 3개 그을 수 있고, 여기는 몇 개를 그을 수 있냐면 1개, 여기는 1개, 여기는 3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아래쪽 이렇게 3개를 그을 수 있는 영역이고, 이쪽에서는 이제 바깥쪽으로 이쪽밖에 못 그어요. 자, 여기가 변곡 접선이라고 그럽니다. 요놈이. 자, 그러니까 3개를 그을 수 있는 라인업은 딱 봐도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 여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갔을 때 요렇게 변곡접선 있죠? 변곡접선. 네, 변곡접선과 만나는 여기 점,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을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되죠? 네,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점만 해보면은, 자, 여기서 끄면 이게 0이 돼버리니까 안 될 것 같고요. 요거 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양수, 음수, 그 다음에 요쪽이 양수거든요. 네. 맞죠? 여기서 요게 긋게 되면은 여기가 양수인데 이게 음수가 돼버려요. 네. 그러면 여기를 긋게 되면, 여기서 긋게 되면 얼마가 되죠? 양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곱은 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그어달라,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어달라, 여기서 여기까지에 만족해주는 A 값만 구해달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값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변곡접선을 구해주셔야 되거든요. 변곡접선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네. 자, 변곡접선은 3차 함수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1, 어쩌고저쩌고, 그죠? 네. 요 식을 갖다가 뺀 게 3중근이다. 요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접선의 방정식과 y골 마이너스 4랑 만나는 여기 점을 갖다가 직접 구해주셔도 그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개수가 몇 개 안 나오고요. 네. 자, 1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안 되고 요거 바로 직전, 여기 안 되고 요거 바로 다음, 요 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자, 증가함수네요. 그냥 증가함수이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왜 넣냐면은 보통은 이런 문제는 A가 0이 돼서 답이 돼서 그 A를 제껴야 되는 걸 갖다가 알고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네. 사실 이제 얘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3차라는 말이 어디에도 안 나와 있죠. 네. 그나마 이게 서술형이니까 그 부분을 서술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여기에 3차 함수라는 말이 없는데, 우선은 얘가 증가함수가 돼야 되는데 A가 0이라고 하게 되면 감소함수니까 안 돼요. 그래서 A가 0이 아닌 상황에서, 자, 미분을 한 녀석이 F'X가 나올 건데, 3A의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1에, 자, 얘가 지금 어떻게 되죠? 증가함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 항상 0보다 이상이어야 된다, 이 뜻이죠. 자, 애들이 또 빼먹기 쉬운데 최고차항 계수 3A이지만 A라고 할게요. 0보다 커야 되고요. 짝수 판별식 D를 갖다가 시전을 했을 때 이 녀석이 0보다 이상이려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만족해주는 A 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요런 거 이제 따져주냐 안 따져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적분으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가끔 애들이 이제 질문이 나와요. 자, 기말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적분을 알면은 유용하게 풀 수 있겠죠? 네. 자, 적분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이제 대부분일 테니까. 근데 이제 굳이 이거를 미분에 넣어놓은 이유는 미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계산은 적분이 더 쉬워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두 점 PQ에 대한 시각에서의 위치입니다. 위치. 자,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은 속도,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뭘 물어봤냐면은 그 전에 P의 위치는 FT는 T제곱 빼기 8T 마이너스 14 이렇게 됩니다. 네,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GT, 네, 고타임. 자, 요 놈은 2분의 1배의 t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위치인데요. 자, 이차함수 모양 이렇게 그려지시겠죠? 네, 이렇게 위치가 두 개가 그려질 겁니다. 자, 근데 이제 P하고 Q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가 어디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위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속도라고 나오는데, 자, 속도. 네, 자, 요거는 얼마가 되죠? 2t 빼기 8이고요. 네, 요것도 속도가 나오겠죠? 네. Q의 속도. 네, t 빼기 2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니까 자, 이 속도의 그래프를 갖다가 봤을 때 얘는 기울기가 2고 4에서 이렇게 되고 얘는 2에서 이렇게 되는 형태죠. 네. 그래서 2하고 4 사이에서 부호가 반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2에서 4 이렇게 되겠다 한 소리고요. 근데 니은이 2번이 뭐냐면 근데 이제 이게 처음 만났을 때, 그때부터 움직인 거리, 처음 만나는 시각 A에 대해서 각각이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 만나 라고 했으니까 위치가 똑같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는 시각에 대해서 이제 움직인 거리를 갖다가 각각 구하라고 하는 건데, 언제 만났는지를 봐야 돼서 위치가 같다라고 놓고 풀면 자, 여기 2를 곱해서 정리해서 t의 값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t가 마이너스 2하고 14가 나올 거거든요. 2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되니까 이 정도는 패스하고 자, t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14가에서 처음 만나 이렇게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각각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0초부터 움직였겠죠? 네.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게 그림상으로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우선은 이 FT가 대칭축이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4거든요. 네, T의 대칭축이 4거든요. 자, FT부터 볼게요. 그럼 여기에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있겠죠? 맞죠? 그리고 4까지는 계속해서 뒤로 뺐겠지만, 여기 함수값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움직인 거리고요. 맞죠? 그리고 얘가 지금 어디까지 간다? 네, 14까지 여기서 여기 14를 집어넣은 값하고 여기에 차이가 또 간 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거리와 이 거리 두 개를 더해 준 값이 총 움직인 거리라는 거니까 미분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GT도 똑같아요. 그러나 자, 기말고사임을 감안하고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풀 때는 인테그럴 자, 적분은 어차피 뒤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네, 얘 같은 경우에는 2t 빼기 8 dt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도 인테그럴 0에서 14까지 t 빼기 2에 d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분이 왜 계산이 편하냐면 간단해요. 적분이 편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넓이를 구하는 건데 요양면적을 구하는 건데 얘가 지금 0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14거든요. 맞죠? 그럼 요거는 기울기가 1대2이기 때문에 요거 제곱이 넓이가 됩니다. 네, 16. 요거 제곱이 넓이가 됩니다. 맞죠? 네. 1대2 대 2분의 1배 때려야 되니까 116이 금방 나오거든요. 적분이 편해요. 그죠? 정적분의 고수들은 적분을 하지 않고 풉니다. 네, 넓이 같은 경우. 자, 얘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네. 좀 이게 2예요? 네. 자, 얘가 2니까, 이게 왜 2지, 근데? 대칭 쪽에 네, 2가 맞네요. 네, 자, 2 맞죠? 그러면 여기 얼마죠? 네, 0이고 여기가 14. 적분해 주시면 되죠. 요거는 이제 절반 제곱에 하프 때리면 되고요. 요거는 12의 제곱에다가 하프 때리면 되니까 70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74가 되는 겁니다. 계산이야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번 볼게요. 네. 자, 18번.
자, 둘레 길이가 27인 운동장을 철수와 영희가 걸어서 돌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원 도는 거, 이렇게 타원형 도는 거 문제 많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나오나요? 같이 출발했고, 반대 방향에서 출발했고, 운동 방향이 같고 반대고, 자, 이렇게 문제를 많이 바꿔내요. 네. 다 적용시킬 수 있게 연습을 시켜서 예제를 좀 풀려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얘는 뭐 같이 출발했고요. 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는 각각의 움직인 거리를 뺐을 때, 자, t3승 더하기 3t에서 30t를 빼게 되면 27t인데, 얘가 뺐을 때 0 혹은 한 바퀴 차이, 마이너스 한 바퀴 차이, 이렇게 되는 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얘랑 한 바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27이라고 했죠. 그죠? 네, 27 m 이렇게 되는 것. 단 이 m은 정수입니다. 0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해요. 0이면 똑같이 한 바퀴째 만났다는 소리가, 만났다는 소리, 같은 거리에서 만났다는 소리고요. 네. 마이너스 1이면 뒤로 가서 한 바퀴 만났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만족해주는 걸 찾기면 되는데, 얘가 기함수 있고 원점을 지나가는 놈이기 때문에 0초에서부터 출발하겠죠? 네, 이렇게 돼서 여기가 3루트 3인데, 이게 왜 3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냐? 요쪽은 이제 마이너스고, 아마 요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도 나왔죠? 1대 루트 3. 그러니까 여기가 3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3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54.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몇 초까지 만났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6초까지라고 되어 있죠. 네, 6초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6초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값이 얼마가 됩니까? 역시 6,5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7의 정수배 되는 걸 갖다가 이제 세리시면 되는 거라서, 그냥 이제 편하게 세리시면 돼요. 엥, 잉, 하나, 둘, 셋. 여기도 세려야 되죠. 네, 안 세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 둘까지 더해서 하나, 둘, 샹, 넷, 다 여섯 개에서 만난다.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9번인가요? 네. 빠르네요. 그죠? 네. 자, 19번 한번 가볼게요. 네. 사실 아까 촬영한 게 안 돼가지고 지금 속이 많이 부글부글 거리는데요. 네. 이건 되겠죠? 네. 자, 19번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키가 1.7m인 사람이 지상 높이 5.1. 숫자 아름답게 좋습니다. 네, 그죠? 네. 자, 이게 이제 전봇대가 이렇게 5.1m짜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손을 먹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네. 네, 얘가 이제 전봇대에서 여기서 이제 쫙 빛을 받다가 비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림자가 여기다가 생기겠죠? 이렇게? 예. 그죠? 네. 왜 그림자가 거기서 생기냐고 물어보는 분도 꼭 있어요. 네. 이쪽에 생기는 거 아니냐고. 네. 나오라 그래서 불 끄고요. 네,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림자가 생기는 건데, 자, 문제가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냐, 머리끝의 길이의 변화율이냐 다 달라요. 머리끝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여기 있을 때 머리끝이 여기 있었고, 사람이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머리끝이 여기인 거니까, 시간 t에 대해서 걸어봤을 때 이거의 길이의 변화율이 머리끝의 길이 변화율이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림자가 0인데 나중에 그림자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겁니다. 두 개 반드시 같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이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너 걸어가는 속도가 얼마니? 라고 했더니 걸어가는 거리가 ft다 라고 했습니다. t에 따라서. 여기가 지금 5.1이라고 줬죠? 네, 여기 1.7이라고 줬죠? 네.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게, 저희가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는 거죠? 아,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가 1대 3이니까, 이게 ft면 여기가 이제 2ft가 되는 거는 알겠는데, 아니죠. 2ft가 아니지. 자, 그럼 이 2분의 1 ft가 되겠는데, 전체 길이인 거니까, 2분의 3 ft가 지금 저희가 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거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미분을 두 번 하라는 소리가 되겠죠. 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속력이 2분의 1 될 때, 자, 속력이 2분의 1 되는 거니까 거리를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2분의 1배의 t제곱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미분을 합니다. 3t. 더하기 5가, 자, 거리가 속력이 2분의 1 되는 거죠. 원래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일 거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 이게 2분의 1 되는 걸 갖다가 이용을 해서 t 값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t의 값이 3 집어넣게 되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3초 1대. 이때 뭐 구하라는 거죠? 이때 머리끝이 움직이는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FT를 한번 미분을 했고요. 또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 T, 그 다음에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분의 3배. 요게 가속. 그죠? 네,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라? 3 집어넣어봐라. 그래서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죠? 네. 자, 20번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번 마지막 문제. 20번 어떻게 풀어드릴까요? 어제 제가 영상을 짤막하게 한 거 하나 올린 거 있어요. 넓이의 변화율이 길이의 변화율이고요. 지금 똑같이 부피의 변화율을 넓이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석적으로 푸는 거야. 간단하게 이제 언급만 하면 아마 푸실 것 같아서 정석적인 거는 말로만 잠깐만 언급만 하고, 빠른 풀이, 네, 스피드한 풀이. 자, 그걸 기대하시죠? 네. 자, 그거를 갖다가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보람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하나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관련된 거를 갖다가 질문을 하면 굉장히 보람이 됩니다. 자, 그래도 잘, 그죠? 써먹으실 수 있으시구나 하면서. 네. 이게 8이고 여기죠. 네.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겨먹은 뭐가 있냐면 원뿔대가 있어요. 네, 원뿔대가 있는데 높이가 시각당 t씩 1씩 올라가는 거니까 시각이 지나면 t가 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좀 빨리 차야 되겠죠. 이쪽은 좀 천천히 차야 되겠죠. 똑같이 높이가 1씩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그래서 원래 정석적인 풀이들을 다들 아시겠지만 연장선 그어놓고 전체 부피에서 여기가 t초 올라갔을 때 여기에 높이를 t로 표시를 해서 여기 비례식 세워도 높이 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부피에서 요까지 올라가는 높이를 갖다가 빼시면 이제 차례된 부피가 되겠고, 그놈을 미분을 해주면 끝납니다. 그냥 t에 관한 걸로 바꾸기 때문에 수투에서는 t에 관한 걸로 바꾸시면 되고, 미적에서는 이제 매개변수,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을 갖다 써서 해주시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 겁니다. 매초 얘가 지금 일시의 속도로 소면의 높이가 올라가는데 4초니까 높이가 4겠죠? 네. 그럼 여기가 높이가 4일 때 여기가 반지름이 얼마겠습니까? 6이니까 4란 말이죠. 그죠? 네. 이 건널비가 얼마가 되죠? 16파이죠? 네. 그래서 부피의 변화율은 16파입니다. 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개발음 방법. 네. 부피의 변화율이 넓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2주차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3주차 적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